저는 구독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이라면 저는 프라치 임플란트를 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프라치를 안 하는 이유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치 광고와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는 치아가 멀쩡하게 여러 개 남아있는데 치아를 전부 다 뽑고 프라치를 하고 싶다고 내원하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유행처럼 번지는 프라치 임플란트, 제가 왜 이 치료를 거의 하지 않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무턱대고 프라치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원하기 전에 다른 미국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그 치과에서 6개짜리 풀 아치 임플란트를 하셨대요. 몇 달 뒤 풀아치를 한 곳에서 냄새가 나고 피가 난다면서 다시 내원을 하셨습니다. 풀아치 이틀리의 모양은 예뻤지만요, 일단 잇몸 사이가 완전히 막혀 있어서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임플란트 6개 중에 1개는 실패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같이 치조골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환자분은 임플란트가 망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먼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프라치 임플란트가 무조건 나쁜 치료는 당연히 아닙니다. 프라치 임플란트란 치아 위치와 상관없이 뼈가 좋은 곳에 임플란트를 4개에서 한 6개 정도 심고 한쪽 턱의 모든 치아를 하나의 보철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흔히 말하는 오론 4, 오론 6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술 후 바로 혹은 몇 주 안에 임시치아를 만들어 바로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많이 홍보되고 있죠. 프라치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임플란트 개수가 적어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둘째, 치료 기간이 짧고, 셋째, 틀니보다 훨씬 고정력이 좋아서 빠르게 식사가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이보다 더 좋은 치료가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모두 다 좋은 게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프라치를 안 하는 이유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멀쩡한 치아까지 뽑아야 한다. 자, 프라치 임플란트의 핵심은 모든 임플란트를 하나로 좌우를 연결해서 묶는 안정성, 즉 모든 임플란트를 하나로 연결해서 힘을 분산시키는 이른바 전악 연결 안정성에 의존하는 치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를 만들려면 중간에 자연 치아가 삐쭉삐쭉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즉, 한두 개라도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라치를 하려면 전부 발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임플란트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자연 치아 하나의 가치는 임플란트 여러 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개수를 줄인 구조 자체의 한계입니다. 원래 프라치는 오론 4, 즉 임플란트 4개로 시작한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를 도저히 어금니 뒤쪽으로는 심을 수가 없는 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앞니밖에 뼈가 없기 때문에 이 4개도 비껴 심어서 겨우겨우 심어서 4개를 만들어서 시작했던 게 오론 4입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요즘은 오론 6, 심지어 7개, 8개까지 늘려서 광고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임플란트 개수를 줄였다는 건 결국 각 임플란트가 받는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골 유착이 완전히 되기 전 단계에서 이 부담은 골 유착이 깨질 가능성을 더 높이고 결과적으로 씹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6개 혹은 7개를 심을 거라면 굳이 모든 걸 한 덩이로 묶는 프라치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라면 틀니 형태가 아닌 임플란트를 3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보철을 연결하는 전학 임플란트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더 안정적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도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 개의 임플란트로도 망가지면 전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프라치 임플란트의 가장 큰 위험은 모든 임플란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임플란트 한 개가 실패해도요, 환자분은 바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실패한 임플란트 하나가 나머지 임플란트에 과부하를 주고 그 결과가 도미노처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임플란트라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네요 하고 그 부분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라치는 한 개가 무너지면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째 이유, 관리와 청소, 그리고 수리가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임플란트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사후 관리입니다. 그런데 프라치는 구조상 청소가 쉽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치아 전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느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기 어렵고 위생 관리도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틀리지만 고정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반 틀니처럼 빼고 닦고 주무실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냥 입안에 계속 있는 거죠. 또 보철물에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부분 수리가 되지 않고 전체를 다시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초기에는 편할 수 있지만 문제가 혹시 생겼을 때는 환자분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힘들게 견뎌온 프라치 제작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 프라치 임플란트는 처음부터 최고의 치료 방법으로 나온 방식이 아닙니다. 애안품이 되는 거예요. 이 치료는 치조골이 심하게 흡수돼서 틀니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분들에게 앞니 부분의 뼈라도 이용해서 어떻게든 4개의 임플란트를 비껴 심어서 그걸 이용해서 틀니를 지지하고자 만든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하이브리드 덴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치료가 마치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치료인 것처럼 마케팅되고 있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이라면 저는 프라치 임플란트를 쉽게 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치료를 선택할 때 의사는 그 치료를 할 수 있느냐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질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모든 치료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고 그만큼의 대가와 리스크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화려하게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이 치료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수리가 되는지를 환자분이 제대로 알고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당장 편한 선택이 아니라 10년 이후까지 생각한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